안녕하세요. 소중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도착한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오신다고? 지금 한바집 주방에서 요리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서태준 회장님께서 지금 현장 점검차 방문하신다고 하네요. 현장 소장이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죠. 어머, 그 서진건설 회장님이요? 왜 이런 시골 현장에 직접 오시는 거죠? 윤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무튼 최선을 다해 준비해. 회장님은 까다롭기로 유명하시니까. 현장 소장이 주방을 둘러보며 지시했죠. 지방의 작은 건설 현장. 그곳의 한바집에서 일하던 윤서연은 그날의 손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같이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죠. 28살의 서연은 한바집에서 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연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일자리를 찾았고 결국 이 현장 식당에 정착하게 되었죠. 서연 씨, 회장님 일행이 오셨어. 특별히 신경 써서 차려드려. 요리사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분주히 움직였죠. 물이 든 주전자를 들고 홀로 나가는 순간 서연의 시선이 주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노신사와 마주쳤습니다. 72의 서태준 회장은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자세는 당당했죠. 그러나 서연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물 가져왔습니다.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물을 따랐습니다. 서태준은 말없이 서연을 응시했죠. 특히 서연의 머리에 꽂힌 작은 자개 머리핀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갑자기 서태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윤서연입니다, 회장님. 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혹시 그 머리핀은 어디서 구한 거지? 서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머리핀을 만졌습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죠. 서연의 대답에 서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있던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서태준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서연을 따라갔죠. 식사가 끝나고 서태준 일행이 한바집을 나서려 할 때 서태준은 자신의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저 직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서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죠. 특히 그녀의 본명과 가족관계,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조사해. 한바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봤을까? 서연은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서태준은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던 그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죠. 25해 전 아름다운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인의 머리에는 서연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자개 머리핀이 꽂혀 있었죠. 유나야, 네가 맞구나. 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너를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서연 씨, 서진건설 서태준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전화 너머로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연은 당황스러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 거대 기업의 회장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회장님을 뵙자고요? 제가요? 서연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평범한 한바집 종업원인 자신을 왜 대기업 회장이 부르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서진건설 본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현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약속 시간에 맞춰 한바집을 잠시 비운다고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정확히 검은색 고급 세단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처음 타보는 고급차에 긴장했죠. 무슨 일이실까요? 서연이 운전기사에게 물었지만 그는 단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 60층짜리 서진건설 본사 건물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서연은 특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안내받았죠.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에 서태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서태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죠. 긴장한 탓에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어제 보니 윤서연이라고 하셨죠? 서태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혹시 본명은? 서태준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윤아가 아닌가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었죠. 어떻게 아셨죠? 서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태준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내 어머니 이름이 정미영이지? 그리고 그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대체 무슨 일이시죠? 서연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죠. 서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고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젊은 여인과 갓난아기의 사진이었죠. 이 사진 속 아기가 바로 너야. 그리고 이 여인은 우리 어머니세요. 서연이 사진을 낚아채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죠. 그래, 미영이. 내 어머니다. 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란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죠. 네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어. 그 사람은 돈만 아는 사람이야. 어린 시절부터 서연의 가슴에 새겨진 말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격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돈 많은 집안과 결혼하려고 우릴 버렸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서태준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긴 아니? 서태준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셨죠? 왜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나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서태준은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모든 걸 설명해 줄게. 하지만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어. 서태준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뭐죠? 그냥 사진 한 장으로 저를 믿게 하실 건가요? 서연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서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네가 쓰고 있는 그 자개 머리핀이 바로 증거야. 서태준이 서연의 머리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미영이에게 결혼 선물로 준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지. 내 어머니, 즉 내 할머니의 유품이었단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머리핀을 만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머리핀을 평생 소중히 간직했고 서연에게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네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해. 서태준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다. 서연은 혼란스러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죠. 이해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주마. 서태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진 말아다오. 이미 25회를 잃어버렸으니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그녀를 다시 현장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없었죠.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말씀과 서태준의 말이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작은 원룸에 돌아와 어머니가 남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서연의 출생증명서가 들어있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출생증명서를 펼쳤습니다.
아버지란에는 서태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튿날 아침, 서연은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만남이 꿈만 같았지만 출생증명서의 이름은 분명히 서태준이었죠. 한바집에서 기계적으로 일하던 서연은 문득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했던 유일한 사람, 장숙자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서연이 주방장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장숙자 할머니는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였죠. 서연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들을 지켜봐 온 할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구나. 장숙자 할머니가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할머니의 눈빛은 맑고 선명했죠. 무슨 일이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 아버지에 대해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던 것들요. 서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죠.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제는 네가 알 때가 된 것 같구나.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네 아버지는 서진건설의 서태준 회장이 맞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하셨죠? 왜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다. 네 어머니는 서태준과 진심으로 사랑했지. 하지만 시댁, 특히 시어머니의 학대가 너무 심했어.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어렸죠. 네가 태어난 후 시어머니는 더욱 심해졌단다. 천한 집안에서 온 여자의 아이라며 너를 학대했지. 서연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네 어머니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단다. 너만은 그런 집안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했지. 하지만 네 아버지는, 그는 정말로 너희를 찾으려 했단다. 정말요? 그럼 왜 못 찾았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슬픈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시어머니의 방해 때문이었어. 네 어머니가 도망친 후 시어머니는 네 아버지에게 그 여자는 돈만 노리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했지. 그리고 실제로는 너희를 찾는 것을 방해했단다.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서태준은 매년 탐정을 고용해 너희를 찾으려 했지만 네 어머니는 이름을 바꾸고 계속 이사를 다녔단다. 세상에서 완전히 숨어버린 거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끝까지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서연이 흐느끼며 물었죠. 네 어머니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단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상처가 더 깊어진 것 같아.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니?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어쩌면 네 어머니도 마지막엔 모든 것을 용서하려 했는지도 모르지. 서연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숨을 거두기 직전 어머니는 그 말을 남겼죠. 당시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렴. 하지만 기억해라.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과거에 갇혀 있는 것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단다. 할머니가 지혜롭게 조언했습니다.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한바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갑작스럽게 서진건설의 차량이 다시 현장에 나타났죠. 그러나 이번에는 서태준 본인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서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야기 좀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구나. 서태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보죠. 서연이 말했죠. 그날의 만남이 서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태준은 운전에 집중하는 듯 했지만
가끔씩 옆자리에 서연을 힐끔거렸죠. 네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서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서연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그들은 서울 시내를 지나 서태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저택에 도착하자 서태준은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안내했죠. 내가 지난 25회 동안 모았던 것들이야. 서태준이 커다란 금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과 사진첩, 그리고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서태준은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네 어머니와 너를 찾기 위해 고용했던 탐정들의 보고서란다. 서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이게 다 저희를 찾기 위한 기록인가요? 서연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거기엔 수많은 사진과 주소, 탐문 기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서류 날짜를 보니 가장 오래된 것은 25회 전이었고 가장 최근 것은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래, 25회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단다. 서태준이 흐릿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자신의 성을 바꾸고 너의 이름도 바꾸었지. 그래서 찾기가 더 어려웠단다. 서연은 파일 속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년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죠. 이런 사진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몇 번 가까이 갔었단다. 하지만 네 어머니는 나를 보기 전에 항상 이사를 갔지. 서태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죠. 그래도 멀리서라도 너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단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고집과 자존심이 이해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진실을 모른 채 자랐던 자신의 시간이 아까웠죠. 어머니는 항상 가난하게 사셨어요. 저를 위해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셨고요. 서태준의 얼굴에 깊은 상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내가 여러 번 송금을 시도했지만 네 어머니는 한 번도 그 돈을 받지 않았단다.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이었지. 서태준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나는 네 어머니의 그런 강인함을 사랑했었단다. 서연은 또 다른 앨범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서태준과 젊은 어머니의 행복했던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했단다. 그러나 내 어머니, 즉 내 할머니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지. 서태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네 어머니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때는 회사 일에 너무 빠져 있었단다. 서연은 사진들을 넘기다가 문득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죠. 이건. 서연이 놀라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도망치기 전날 남긴 편지야. 서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읽어봐라. 태준에게.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특히 유나를 위해서라도 떠나야겠어. 어머님의 말씀대로 나는 당신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봐. 하지만 내 딸만큼은 이런 집안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부디 이해해줘. 사랑해, 미영.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렇게 도망치셨군요.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죠. 서태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단다.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에게 한 말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 그때 이미 너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어. 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죠. 서연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진실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고집과 아픔, 그리고 아버지의 오랜 그리움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죠. 그럼 할머니는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5해 전에 돌아가셨단다. 서태준이 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네 어머니와 너에 대해 좋은 말을 하지 않으셨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서태준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죠. 서연은 또 다른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성장 과정이 담긴 희미한 사진들이 있었죠.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먼 거리에서 찍었지만 분명 자신이 맞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군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적어도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고 싶었단다. 서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다 멈추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손을 거두었죠.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때도 너를 찾을 수 없었어. 서연은 갑자기 기억났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제가 많이 변했을 텐데요. 서연이 궁금해했죠. 서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눈매는 어릴 때와 똑같단다. 그리고 그 자개 머리핀. 그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란다. 내 어머니의 유품으로 네 어머니에게 주었던 것이지. 그것을 보는 순간 확신했단다. 네가 내 딸임을. 서태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핀을 만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머리핀을 평생 소중히 여겼고 죽기 전에 서연에게 물려주었죠. 어머니는 이것만큼은 절대 팔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재에서 본 모든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할머니의 이야기와도 일치했죠. 이제 서연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어머니도 결국에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서연은 어머니가 남긴 작은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글씨체가 서연을 반겼죠. 오늘 태준 씨가 프로포즈했다. 이런 좋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니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될 분이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아 걱정이다. 유나가 태어났다. 너무 예쁘다. 태준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다. 심지어 유나를 안아주지도 않으시다니. 오늘도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다. 천한 집 딸이라고 태준을 이용했다고. 참기 힘들다. 태준에게 말하고 싶지만 그는 회사 일로 너무 바쁘다. 서연은 일기장을 넘기며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결심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유나만큼은 이런 집안에서 키울 수 없다. 태준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그도 이해해주겠지. 서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과 선택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됐죠. 어머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단단한 결심을 하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서연이 현장 소장에게 말했죠. 그리고 곧바로 서진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서태준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창가에 서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오자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죠. 유나야. 아니 서연아. 네가 오다니 놀랐구나. 서태준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서연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서태준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해해주는 거니? 서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거군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우리를 찾으려 하셨고요. 서연이 힘겹게 말을 이었죠. 그래, 그렇단다. 서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강하고 자존심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더 사랑했지. 하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25해를 잃었단다. 서연은 가방에서 자개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가장 어려울 때도 절대 팔지 않으셨죠. 서연이 머리핀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몰랐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에 대한 미움과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던 거죠. 서태준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머리핀을 만졌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결혼할 때 가져온 갑오였단다. 유일하게 네 어머니에게 인정했던 물건이기도 했지. 서태준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서연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위안이 뒤섞였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야 이해돼요.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어머니도 결국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셨던 거예요. 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그런 말을 했다니.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죠.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할 것이 있다면 어머니에게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고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서태준은 희망찬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서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고 싶습니다.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죠. 서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하단다. 25회를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 서태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태준은 서연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자리였죠. 어색함 속에서도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아니, 아버지는 그동안 혼자 사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니 이후로 다시 결혼하지 않았단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너희 둘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 서태준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태준은 서연에게 낡은 가족 앨범을 건넸습니다. 이건 네가 가져가렴. 천천히 보면서 우리의 옛 시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서태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죠. 서연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앨범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서연은 밤늦도록 앨범을 넘겨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 부모님의 행복했던 순간들, 아기였던 자신을 안고 있는 젊은 부모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죠. 한 장의 사진이 특히 서연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머리핀을 꽂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머리핀은 지금 서연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미영이에게 청혼한 날, 어머니의 머리핀을 선물하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서연은 머리핀을 손에 쥐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이 머리핀을 그토록 소중히 여긴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사랑도 이 작은 물건에 담겨 있었군요. 다음 날, 서연은 한바집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큰 결정을 내렸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고 싶지는 않았죠. 현장 소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 정도 후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현장 소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 네가 우리 현장에서 제일 성실한 직원인데. 소장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죠.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 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죠. 점심시간, 서연의 핸드폰으로 서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니? 너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죠. 네, 7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저녁 약속을 위해 일찍 퇴근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죠. 그리고 어머니의 작의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머리에 꽂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연의 모습은 어딘가 어머니와 닮아 있었죠. 약속 시간이 되자 서태준이 직접 운전해 서연을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가고 싶구나. 서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차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차가 멈추자 서연이 물었습니다. 서태주는 조용히 대답했죠. 내가 네 어머니와 처음 만난 곳이란다. 저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지. 그들은 오래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서태주는 구석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죠. 그때 네 어머니는 저기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 커피를 쏟아서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단다. 서태준의 눈에 추억이 어렸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서연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네 어머니는 당시 디자인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 나는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 건설업자였지.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지만 책에 대한 공통의 취향으로 가까워졌단다. 서태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처음부터 할머니의 반대가 있었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서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지. 어머니는 집안의 격을 중요시했어. 내가 미영이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극구 반대하셨단다. 하지만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지. 서태준이 회상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는 미영이를 집안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 특히 네가 태어난 후에는 더 심해졌단다. 서연은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망치셨군요. 서연이 중얼거렸죠. 그래. 내가 좀 더 강하게 미영이와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땐 회사 일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 같아. 서태준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미영이가 떠난 후에야 모든 것을 깨달았지. 하지만 이미 늦었단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서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서로를 찾았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서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서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단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버지로서 내 곁에 있고 싶구나. 서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죠.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고민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서태준은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야. 서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죠. 서연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저도 이해하고 싶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강변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서태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25해를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바집 일은 한 달 후에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동안 앞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려고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구나.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일을 시작하고 싶은지. 서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어머니처럼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했었죠. 서연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숨겨온 꿈이 묻어났습니다. 정말이니? 네 어머니도 그 분야에 재능이 있었단다. 네가 그 꿈을 이어가고 싶다면 내가 전적으로 지원하마. 서태준의 눈이 반짝였죠. 며칠 후 서연은 서태준이 소개해준 유명 디자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작품 포트폴리오를 검토받았고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기회를 얻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 서연은 말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죠. 서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죠.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서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25해 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말이었죠. 물론이지, 내 딸아. 서태준이 감격에 겨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과 서태준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서연은 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서태준과 시간을 보냈죠. 때로는 서태준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미술관이나 공원을 함께 거닐기도 했습니다. 서태준은 서연에게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었단다. 이 작의 무늬도 사실은 그녀가 디자인한 거란다. 서태준이 서연의 머리핀을 가리키며 말했죠.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키는데 탁월했지. 서연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만들고 꾸미는 것을 좋아했나 봐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내 DNA에 흐르고 있는 거지. 서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어머니처럼 재능이 있다는 걸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단다. 한 달 뒤, 서연은 약속대로 한바집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현장 소장과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서연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었죠. 네가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믿어. 요리사가 서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면서 서연은 자신의 디자인 스타일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통공예와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작품들이 교수들의 호평을 받았죠. 자기를 활용한 너의 디자인은 정말 독특하구나. 교수가 서연의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느 주말 서태준은 서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니? 미영이, 네 어머니를 함께 찾아뵙고 싶구나. 서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가요.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서연의 마음에 따뜻함이 번졌죠. 토요일 아침, 서태준과 서연은 함께 차를 타고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용히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서태준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서연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서연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의 묘 앞에 선 서태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미영아, 오랜만이구나. 내가 왔어. 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 유나도 함께 왔단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서연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찾은 묘소 앞에서 서태준과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죠. 서태준은 조심스럽게 가져온 흰 국화꽃을 묘 앞에 놓으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우리 딸을 결국 찾았어. 25해가 걸렸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단다. 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우리 유나,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너를 닮았단다. 서연도 어머니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찾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동안 저도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요. 잠시 후 서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너와 어머니만의 시간을 갖게 해줄게. 그가 조용히 말하고 몇 걸음 물러섰죠. 홀로 남은 서연은 자기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머리핀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선택을 하셨는지도요. 서연의 눈물이 떨어졌죠. 이제 저는 어머니의 꿈을 따라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요. 잠시 후 서태준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가볼까? 서태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서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네가 원한다면 너를 내 딸로 세상에 알리고 싶구나. 서태준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아직은 조금 두렵지만 이제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죠. 저는 서윤아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요. 서태준의 눈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니? 네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너무 기쁘구나. 서태준이 감격에 겨워 말했죠. 다음 주 서태준은 변호사를 통해 서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연은 공식적으로 서윤아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법적으로도 서태준의 딸로 인정받았죠. 세상에는 서진건설 회장의 잃어버렸던 딸이라는 뉴스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이제 회사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 있니?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너의 디자인 공부가 우선이지만 언젠가 네가 원한다면 회사를 물려받았으면 해.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디자인에 집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점차 회사 일도 배워가고 싶네요. 유나가 진지하게 대답했죠. 특히 친환경 건설과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서태준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단다. 우리 회사가 더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서태준이 회상했죠. 네가 그 꿈을 이어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구나. 그해 겨울, 서태준은 회사 내에 정미영 디자인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유나의 어머니 이름을 딴 이 센터는 친환경적이고 미학적인 건축 디자인을 연구하는 곳이었죠. 유나는 학업과 병행하며 센터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센터라니 정말 의미 있네요. 유나가 감동에 겨워 말했습니다. 서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네 어머니의 꿈과 너의 재능이 만나는 곳이 되길 바란단다. 이듬해 봄, 유나는 첫 디자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것은 전통 자개 기법을 현대적 건축 외관에 적용한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죠. 자개의 빛이 건물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평가회에서 한 심사위원이 감탄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의 날, 유나는 자신이 항상 지니고 다니던 어머니의 자개 머리핀을 특별히 꽂았습니다. 이 머리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유나가 발표 중에 말했죠.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저의 뿌리이자 정체성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서태준이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어머니가 오늘 너를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서태준이 감격에 겨워 말했죠. 나는 정말 행운아란다. 이렇게 훌륭한 딸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유나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죠. 앞으로도 두 분의 사랑과 꿈을 이어갈게요.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새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바집에서 일하던 윤서연은 이제 서진건설의 후계자 서윤아로 새 삶을 시작했죠.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자개 머리핀이 든든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디어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유나가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는 정말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유나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이제 치유되었고 앞으로의 길은 밝게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의 머리핀은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화해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별빛 아래 서서 유나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집에 돌아왔다고.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기다림이 마침내 하나로 만난 그곳에 왔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